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한 움직임을 줬던 이 이제 집차의 또 새로운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패스 콘스트레인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프차의 움직임을 만들었고, 또 이제 카메라를 링크를 시켜서 이 지프차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시선을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프차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도심 사이를 질주하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장치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그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화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패스를 만들어서 패스 콘스트레인트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좀 더 복잡한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패스는 이제 지우고요. 이제 새로운 또 패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새롭게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은 이제 물건이, 그러니까 이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제 도심이니까 이제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달라질 건데요. 일단 그 배치를 다 마치고 이제 패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지프차가 움직일 이 주변에 그 단순하게 박스로 빌딩을 이제 배열을 해서 이제 도로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프차의 그 크기를 비례를 봤을 때 빌딩은 한참 많이 크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전에 그 패스를 사용해서 그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지금 지프차 위치가 낮아져 있는데, 요건 좀 나중에 이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지금 그리드가 보여서 굉장히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그리드를 없앨 때는 키보드에서 G키를 누르면 이제 그리드가 사라지고, G키를 다시 누르면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영자 키보드 모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 일단 그리드가 있는 게 나중에 그 이제 계산할 때는 편하지만, 지금은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잠시 없애 놓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G를 없애고, 자, 여기는 이 화면들은 굳이 이렇게 그 스탠다드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F3를 눌러 가지고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이제 바꿉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자, 여기도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바꿔버립니다. 디폴트 쉐이딩 모드가 필요 없던 거죠. 근데 퍼스펙티브에서는 이제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고요. 자, 여기도 G. 자, 높이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커졌는데요. 너무 커졌나요? 좀 줄여볼까요? 높이를. 근데 이것도 일률적인 게 아니라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지 좀 실제 같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나 이제 카피를 해 놓고요. 얘는 높이를 좀 높이고, 이렇게. 자, 이제 빌딩 숲입니다. 이렇게. 자, Y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오케이. 그리고 자, 얘는 이제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들어서, 컨버트 폴리 만드는 이유는 이제 빌딩의 크기를 조금씩 이제 다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 정도면 됐을까요? 그러면은 얘는, 자, 얘죠. 그래서 얘는 좀 코너 건물이니까 좀 장식적으로 챔퍼 값을 줘서 조금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라운드가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세그멘트를 좀 나눠주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깎이는 그런 겁니다. 자, 오케이 하고. 자, 제가 저걸 이 체크를 안 눌렀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를 다 선택해서요. 자, 카피를 하나 할까요? 이렇게 오케이 하고 카피를 해서 얘는 앵글 스냅을 주고 이렇게 90도 돌려서 자, 이쪽으로 가는 이제 빌딩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계하는 거는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움직여주고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얘들은 이거보다는 네, 이렇게 두 개를 카피를 해서요.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만들고 얘도 이쪽으로 이제 이쪽에도 건물들이 있겠죠. 양쪽으로 엄청난 이제 빌딩 숲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심을 작업할 때는 이제 건물 매핑을 통해서 실제처럼 더 리얼하게 이제 보일 수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 지프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그 도로를 잘 달리는, 그러니까 평면을 달리기 때문에 패스는 탑뷰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라인으로 이 지프차가 가는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프차는 이렇게 쭉 달려와서 여기서 급하게 코너링하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코너링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라인에서 자, 얘네들을 자, 스무스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자동차가 와서 딱딱하게 직각으로 꺾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고요. 자,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자, 아무래도 이제 관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얘가 이제 질주를 하겠죠. 이렇게 놓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링크 콘스트레인트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 얘는 다시 이제 연결을 해볼까요? 애니메이션 컨스트레인트 패스 컨스트레인트. 그래서 이 라인으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폴로우 값과 뱅크 값을 가지고 가는데요.
만약에 이제 새로 한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없애고, 자, 얘를 모션 패널로 가서, 보시면은 파라메타에서, 자, 패스 컨스트레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포지션, 자, 어사인 컨트롤러에서, 자, 지금 이제 포지션이, 얘 방식이 지금 XYZ가 아니죠. 그래서 다시 얘를 리셋, 디폴트로 해놓으면 이제 XYZ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자, 다시 라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끊고, 자,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스무스로, 물론 이제 배지역으로 바꾸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움직임을 더 많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애니메이션 컨스트레인트, 패스 컨스트레인트, 자, 이걸로 만들죠.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아까에 우리가 미리 세팅했던 그 이제 값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프차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모션 패널에 가서, 자, 패스 파라메타에서 폴로우 값과 뱅크 값을 이제 줬죠. 일단 폴로우 값을 먼저 주고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이제 폴로우 값을 주니까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버렸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엑시스 값을 이제 줘야 되는데, 자, Y로 주니까 방향은 맞았는데, 그러니까는 자동차와 패스에 가는 그 각도는 맞는데, 보시면은 앞뒤가 뒤바뀌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플립을 주시면 이렇게 다시 앞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그라운드 밑으로 들어가는 지금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 이럴 때는 이 패스를 움직여주면 됩니다. 지금 패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패스가 바닥면에 생성이 돼서 그런데요. 자, 이 패스를 자, 이렇게 위로 옮겨주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그라운드 면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스를 잘 움직여서 이렇게, 자, 조금만 이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라운드 면에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급하게 이제 회전을 하니까 뱅크 값도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뱅크도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급하게 코너를 돌 때 한쪽 바퀴가 들리는 아주 격렬한 현상이 일어나죠.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여기 이제 뱅크 어마운트 값을 조금 이제 줄여주시면은 훨씬 더 이제 속도가 빠르면은 많이 이제 꺾이고 속도가 좀 적으면은 조금 들리는 이제 그런 효과를 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30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300프레임짜리니까 지금 너무, 근데 얘를 이제 200프레임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이렇게. 자, 200프레임일 때, 자,
얼렁 패스 값이 100이 됐으니까 이제 200프레임 이후로는 얘는 움직이지 이제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200프레임일 때 끝까지 와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200프레임 이후에는 움직임이 없죠. 그러면은 이제 이 지프차의 움직임은 조금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이 나머지 프레임을 지워버립니다. 자, 타임 컨피그레이션에서 200프레임으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동일하죠, 내용이. 근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감독이 하는 연출 기법으로 조금 더 다이나믹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카메라가 하나 필요한데요. 자,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감독이 된 입장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자, F3로 이제 이렇게 놓고 볼까요? 자, 이 메인이 되는 자동차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지 가장 얘를 재밌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 되죠. 만약에 이 건물의 어떤 층에서 사람이 이 자동차를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런 카메라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연결을 합니다. 자, 카메라 중에 이제 타겟 카메라죠. 왜냐하면은 여기는 사람이 어느 층인가 이제 있겠죠. 그 층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여기 카메라는 이제 고정이 돼 있고 타겟만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아니라 건물 중간쯤에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가 위치한 건물의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봅니다. 자, 그럼 이쯤 거의 옥상이네요. 한번 뷰를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스탠다드 자,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카메라 뷰였죠. 자, 카메라 뷰로 봅니다. 아, 왜 이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카메라가 여기 파묻혀 있죠. 그래서 이 안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건물 밖으로 조금 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뷰에서 이 자동차가 보이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볼까요? 자, 자동차는 이 카메라의 시선을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이제 렌즈가 28.68mm인데요. 자, 여기 이제 타겟점을 자, 얘를 이렇게 자동차로 좀 맞추고요. 자, 이 타겟점은 사람의 시선이니까 자동차가 움직일 때 자연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서 이 자동차를 살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는 타겟점을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링크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카메라 01의 위치인데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내 시선이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 옆으로 돌아갔을 때 잘 안 보이니까 그 점만 좀 이제 수정을 해 볼까요? 자, 여기 돌아갈 때 이제 안 보여요.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빼놓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건물에 가려서 그런데 이렇게 빼면은 이제 보이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근데 너무 이제 낮게 보이니까 조금 줌 화면을 주면은 이렇게 이제 넓게 좀 보이겠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이렇게 이제 와서 여기서는 이제 안 보이죠. 다른 건물에 막혀서. 자, 이게 이제 카메라 1입니다.
카메라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쯤에서 누군가 서서 이 자동차의 움직임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 카메라는 좀 줄일까요? 너무 커져 있죠. 28mm짜리로. 자,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자, 얘는 전체 가운데 선을 선택하면은 전체가 움직일 수 있죠. 자, 조금 이렇게 이제 사람 시선의 높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자, 카메라 2를 한번 봅니다. 카메라 2는 처음엔 안 보이죠. 차가 일로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보입니다. 차가. 그리고 여기까지 돌아 나갈 때까지 볼 수 있죠. 자, 너무 작게 보이니까 얘는 조금만 더 카메라 렌즈를 약간만 더 이제 잘 보일 수 있게 35mm 정도로 하면 좀 이제 크게 보이죠. 이렇게. 자, 순식간에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카메라가 지금 이제 2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차의 뒤에서 바라보는 이 차가 질주하는 모습을 담는 이제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 카메라는 지금처럼 이제 타겟 카메라가 되진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프리 카메라를 사용을 합니다. 자, 프리 카메라는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일단 우리가 자동차에 맞춰야 됩니다. 굉장히 이제 커졌는데요. 위치도 안 맞고요. 자, 일단 방향이 다르죠. 차 뒤를 쫓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돌려서 자동차와 이제 방향을 일치시킵니다. 그다음에 자, 프리 카메라의 특징은 타겟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이 지프차를 따라다닙니다. 자, 얘는 카메라 3이 되겠죠. 자, 카메라 3을 한번 볼까요? 자, 카메라 3의 위치입니다. 카메라 3의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 시선은 카메라는 지프차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치 뒤에서 따라가면서 촬영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카메라도 역시 이 자동차에다가 링크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카메라, 즉 이제 프리 카메라는 자동차를 이렇게 쫓아가죠. 그래서 앞에 보이는 도로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지금 시선이 재미없으니까 자, 얘를 조금 높이고 각도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카메라를 더 내리고 여기까지 보이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쫓아가 볼까요? 어떻게 보이나? 자, 그러면 얘는 렌즈를 35mm인데 한 28이나 24를 쓰면은 좀 더 이제 주변 환경이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너무 카메라 각도가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카메라가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드론 시점 카메라가 또 있을 수 있죠. 그 드론 시점 카메라도 이렇게 이제 타겟 카메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 위치는, 자, 가운데 선택을 하면은, 가운데 라인 선택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자, 여기서 얘는 이제 카메라 4가 되겠네요. 카메라 4에서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이는데, 자, 얘는 이제 드론이니까 조금 더 광각으로 이렇게 보이도록 하면은, 자, 이렇게 보여주고, 좀 더 위에서 이제 헬리콥터 같은 그런 시점이죠. 자, 이건 너무 높아서 별로 그렇게 렌더링 할 때 별로 이제 효용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네 개의 카메라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가장 멋진 모습이 어딜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자, 먼저 카메라 1의 각도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쭉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때까지는 이 카메라가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자, 이 카메라는 50프레임부터, 그러니까 0프레임부터 50프레임까지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여기서 바라보는 시점 있죠. 카메라 2.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돌아나가는 시점 140프레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시점 카메라 04. 안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얘 위치를 좀 바꿔서 여기를 잘 보이게 해야죠. 이렇게. 자, 돌아나가는 이 방향이 잘 보이게. 자, 여기도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하려면은, 자, 요 이제 타겟점이 자동차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쭉 따라가니까 좀 더 이제 역동적인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요. 자, 그럼 얘는 딱 봤을 때 이렇게 도는 135에서부터 쓰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렌더링을 해서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제 붙이면 돼요. 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0부터 0부터 50프레임까지는 1번 카메라를 한다고 그랬죠. 카메라 1번. 자, 0부터 60까지 할까요? 0부터 60. 자, 그래서 렌더링 옵션에서요. 자, 액티브 타임 세그멘트를 합니다. 0에서 여기 레인지요. 레인지 타입. 레인지 타입에서 0에서부터 60프레임 하고, 자, 사이즈는 1280, 720. 뭐 일단 테스트니까요. 이렇게 하고, 자, 파일 저장을 합니다. 뭘로 하냐면은 AVI로 하고, 바탕 화면에 1이라고 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폴더를 지정해서 이름 이제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세이브하면 이렇게 이제 그 코덱을 압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자, 이렇게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케이 하고 이제 렌더링을 하면은,
자, 여기 이제 쭉 되는 게 보이시죠? 자, 바닥이 없으니까 좀 맹맹한데요. 자, 그러면은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플랜으로 크게 하나 만듭니다. 좀 이제 아스팔트 길 같은 이 자동차랑 너무 색상이 비슷하네요. 자, 약간 좀 초록색 비현실적이긴 한데요. 자, 그럼 다시 카메라 1. 자, 이 화면을 이제 렌더링을 합니다. 자, 레인지 타입이 0에서 60까지 돼 있죠. 자, 렌더. 아까 한 거를 덮었을 거냐 하는 건데, 자, 덮었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것도 효과를 준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빠른 렌더링 타임을 보이는데요. 뭐 이제 광선 주고 그림자 주고 뭐 반사값 주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렌더링 시간이 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가 이쪽에서 보이는 시선인데, 자, 얘는 50부터 할까요? 50부터 145까지. 자, 얘는 50부터 145까지. 145까지 하고, 자, 렌더링 하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달라야 되죠. 자, 이번에는 2로 합니다. 2. 자, 여기서 1, 2, 3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세이브하고 렌더링. 자, 이거는 이제 맞은편에 있는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람의 시선에서 얘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시선이었죠. 드론 시선을 하나 또 해봅니다. 자, 드론이 이제 맨 마지막인데, 자, 이 친구는 135에서 300까지. 자, 그러면은 레인지를 135에서 300까지. 이름을 바꿔야죠. 자, 파일 이번에는 3으로.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이 자동차를 따라가는 시선이 하나 있었죠. 걔도 잠깐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작업을 했더니 조금 렌더링 속도가 초반보다는 느려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프차를 뒤쫓아가던 시선이 있었죠. 자, 얘인데, 자, 얘가 어느 장면에서 가장 멋있어 보일까 보면은 아무래도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40에서 75 사이, 요거는 잠깐 써볼게요. 그래서 레인지를 45에서 70 사이, 75 사이 하고, 파일은 첫 번째 시선에서 되니까 1-1로 세이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렌더. 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200프레임을 가지고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지만 카메라를 여러 개 만들어서 지금 영상을 지금 분할했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 프리미어나 에펙을 못 쓰고 이렇게 무료인 곰 믹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파일 추가를 해서요. 바탕화면이죠. 자, 바탕화면에 자, 요 4개를 불러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붙이면 되죠. 1번, 1-1번, 2번, 3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요. 자, 이제 얘를 볼까요? 그러면 밑에서. 자, 여기서 좀 이제 서로 만나는 변에서 조금 이제 빨라져야 되는데, 일단 이 상태를 놓고, 자, 인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바탕화면에 둘게요. 확인, 자동차. 자,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금방 됐습니다. 자, 닫고, 얘는 나가고, 이제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입니다. 자, 이렇게 4개 지금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좀 더 다이나믹한 화면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카메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다양한 장면을 담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장면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 편집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쓰시잖아요. 애프터 이펙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프리미어 같은 걸 사용하니까 사운드 여기다가 효과음만, 그러니까 엔진 음이라든가 뭐 타이어 마찰음 같은 것만 넣어도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카메라 워킹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작품 죄송합니다. 기말 작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말 작품을 하기 위한 요령을 잠시 동안 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건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